이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센터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저희 사례 발표까지 마지막까지 듣고 나서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원 박사님의 발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사 백경원입니다. 네, 앞에서 송대현 교수님께서 이제 양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맡았던 부분은 직접 한국어 참여자로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지동반자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먼저 이제 연구계로 그리고 지지동반자분들의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어 참여자들의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하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지동반자는 사례 두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분들 만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지지동반자분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고, 한 분은 시민단체 활동을 15년 이상 하셨던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신 10년 이상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사례로 한국어 기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지동반자 분들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역량과 전문성이 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사례 1 그리고 사례 2 모두 말씀하실 때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전문성이 실제 지지동반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히 사례 1의 경우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 상담 관련된 이제 상담가 자격증도 있으신 분이셨고, 가정폭력으로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지지동반 하실 때 굉장히 본인의 경력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성 갖고 계신 분도 단지 그 우리가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4년 전도 이미 한국어 분들을 멘토링하는 경험이 좀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굉장히 이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근데 두 분 모두 다 좀 주의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런 실질적인 전문성뿐 아니라 관점을 굉장히 많이 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어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어가 스스로의 경우는 좀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평등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지지동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여쭤봤을 때는 먼저 한국어를 복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인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복지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여기 키워드로 가지고 왔는데, 단지 복지를 받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당당하게 이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과정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지지동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자조 모임, 지역 기반의 지지동반 활동 체계 구축 가능성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있는 서비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어 분들도 되게 인파워가 되셨지만 지지동반자 분들도 많이 인파워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지역에 계신 그 사례도 계셨었는데 이미 그 한 가지에서 인천에서 전국을 다 잘 커버해 주셨지만 그 활동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러한 한국어를 도울 수 있는 지지동반 체계를 그래서 뭐 관공서에도 영향력도 미치고 하면서 좀 많은 자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난 그 분들 중에서 좀 좋았던 사례들이 어떤 건지 좀 질문을 드렸을 때 일단 초기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 100명을 만나면 100명의 요구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어가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잘 연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빨리빨리 자원을 연결을 해드리고, 아니면 정서적 지지가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그런 걸 잘 해줄 수 있는 지지 동반자를 연결하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지동반 활동을 통해서 필요를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본인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지동반자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스스로 어떤 요구가 있는가를 좀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질적 지원을 넘어서 학부모 참여자가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걸 바라보는 게 굉장히 성공이라고 느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장애 자녀를 가진 한 기초수급하고 계신 학부모 참여자가 이사비용 지원하려고 그 센터에 갔다가 이제 그 구청의 공무원이 몸도 멀쩡한데 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이제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자녀를 돌보는 그 일 자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과정을 사례로 말씀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충이 있는가 이제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전제하고 들어야 될 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첫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앞으로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요구를 다 들었을 때 다 연결해주고 싶지만, 그걸 다 연결해줄 수 없는 것이 좀 어려웠고, 기준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지동반자는 어려운 요구를 듣고 그것을 이제 주최 측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재량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도덕적 해이, 낭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또 예산을 쓸 때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 요구를 들은 또 지지 동반자의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존중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무래도 참여자들의 요구가 전달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더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개선을 할 때 좀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할 때 여기 지역이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지역에 있는 지지동반자 역할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가까이에 있으면 인천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만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좋았던 점은 확장성을 생각해서 인천 말고 전국으로 이제 좀 힘들지만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지 동반자들도 단지 중간에 진검다리나 연결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꿈들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 동반자 역할이 아무래도 사업에서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동반자들이 좀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식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나 관점에 대한 부분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워크숍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학부모랑 지지 동반자를 함께 참여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지지 동반자들만의 어떤 사회이든 모임이든 정기적인 좀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도화해서 지지 동반자로서 자격증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참여하신 학부모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분석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 사업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셨는지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자립이었어요. 자립하고 싶다. 그리고 자립에 대한 기대로 이 사업을 지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스스로 벌어서 아이를 돌보면서 생계를 꾸리는 삶으로 바꾸어 가고 싶다.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사업 지원 볼 때 그 사각지대와 긴급 지원 이 두 단어가 제일 확 와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도 있고 구청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해결되지 못했던 그 사각지대에 나에게 필요한 그 지원을 긴급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업이 기대한 것처럼 초기의 그 어려움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도 여기 참여하는 데 많은 그런 기대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도 받고 싶지만 또 정서적 지원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미 좀 이제 3년 정도
가까이 되어가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보다는 당장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되게 받고 싶어 하셨고, 또 다른 사례분들은 정서적 지원이 너무 필요한 사례도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정신과적 질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원가족과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기 다 쓴 것처럼 마치 지지동반자가 하늘에서 내려준 무한줄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 지원 부분도 중요한 파트고, 그리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와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으셨고, 다시 말해서 주민센터나 구청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여기는 약간 공감과 경청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의 동반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한 사례는 내가 조금 더 이 사업을 빨리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일을 할 수 없고 소득이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그 고리를 좀 끊어내고 그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할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공 사례 보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지원이 매칭된 것들을 한국어 참여자들은 굉장히 큰 성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 진짜 자녀 양육, 코칭, 통보 변경, 뭐 신용 회복 등등 자기 혼자 하나하나 다 찾아서 했어야 될 그 부분들이 지지동반자를 통해서 빠르게 연결이 되어서 해결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례 한 분 중에 지지동반자분이 한국어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분을 만난 케이스는 어쨌든 자기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서 또 다른 학부모를 지원해 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지원까지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가정폭력 관련된 전문가분이 지지동반자로 참여하신 그 케이스는 또 그 쉼터의 활동가로 만난 분을 또 이 사업의 지지동반자로 다시 만나서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을 때 가는 곳마다 다 자기의 경험을 꺼내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가정 쉼터 활동가 분을 지지동반자로 만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시 말할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는 그 부분,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경력이 있는 분이 지지동반자였다는 게 한국어로서는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미스매치되어서 안타까운 사례는 하나의 경우가 있었는데, 학원비 지원을 발행했었는데 이제 자녀의 학원 지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 정보만 제공하고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확실히 그 초기 항목에 대한 본인의 위기 상황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이분은 아마 그 학원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다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눌러서 들어왔는데 이제 지지동반자가 뭔지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스매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자잘한 거긴 한데, 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되면 좋을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정신적인 문제를 좀 극복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가지셨던 분이 실제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한 상황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본인이 지불하고 영수증이 나중에 사업 처리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든지 본인이 한부모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밝혀야 되는, 왜냐하면 지급이 주최 측에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일반인이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본인이 좀 공황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그걸 이제 할 때 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실질적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성인으로서 좀 나를 믿고 뭔가 지원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낙인이 없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으셨던 분은 아까도 이제 뭐 여가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쫙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너무 좋아서 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과 같은, 그래서 길 가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좀 안정적 재원으로 국가가 좀 이걸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학부모 참여자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재원을 정리를 해보면, 네, 안정적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양쪽에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초기 한국의 위기 기간을 진짜 단축해주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 동반자가 너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반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와 이런 것들을 표준 교육 과정들, 보수 교육이든 뭔가 정기적 사례회의 참여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더 노하고 축적이 되어야겠지만 좀 더 기준이나 매뉴얼이 정확하게 구체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적 행정 지원 체계, 아무래도 한 가지 인원도 제한이 있는데 정말 정보까지 다 커버하느라고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지원들도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은 좀 유사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와 같은 그런 부분을 후보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기반의 지지동반체도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중심뿐 아니라 이번에 그런 지방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인파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역에도 인천뿐 아니라 그런 지역만의 거점들이 좀 전략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사업 홍보 강화, 네, 그리고 지원 기준과 매뉴얼 체계화도 아까 교수님께서 사별 아니면 미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런 초기 학부모의 요구도 우리가 자꾸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더 체계화되고 패키지화되고 더 이제 네트워크도 많아지고 앞으로 더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